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이죠. 물가는 물가대로 급등하고 사업과 장사는 안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주식과 가상화폐는 폭락을 하니 참 어려운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인플레이션 공포, 디플레이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등등 다 공포야. 그래요. 그만큼 사회가 또한 시국이 좀 급박하게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는 아래 공포까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아래 공포라는 것은 리섹션이죠. 즉 경기가 후퇴하고 경기 침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 후퇴의 공포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아래 공포는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국채 금리는 크게 장기채와 단기채로 나눠지는데요. 당연히 장기채는 10년 만기이기 때문에 위험이 크죠. 10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이자를 타는 거잖아요. 따라서 오래 기다린 만큼 10년 만기는 이자가 높고 단기채는 그만큼 위험이 축소됨으로 이자가 낮겠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현재 미국의 장단기 국채 금리가 단기채 금리가 오히려 10년 만기짜리 장기채 금리보다 금리가 더 높은 이러한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요, 미래의 투자 수익보다는 현재의 수익을 더 중시 여기겠다. 즉 미래가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미래의 경기는 불황이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미래에 10년이 지난 뒤에 이자를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자에 대한 가치가 더 하락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나는 현재의 돈을 챙기겠다. 현재의 이자를 챙기겠다. 이런 논리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미국의 금리 역전 사례는요. 1990년 걸프전 이후 유가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기, 그리고 2001년도 정보기술 버블, 즉 IT 버블 사태가 터졌죠. 이러한 시기, 그리고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 등등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2008년도 다가왔지 않습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특이하게 단기채 금리가 장기채 금리보다 이렇게 역전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겪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무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955년 이후에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 10번 중에 9번이, 무려 9번이 경기 침체를 겪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래 공포는요, 주가 하락, 그렇죠. 그리고 금융 경색으로 인한 금융위기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 개인들 입장에서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와 고용을 줄여나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또한 개인들은 소득이 줄여나가는데 물가가 올라가. 그러면 또한 소비를 더 줄일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이어짐으로써 경기 침체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코스피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작년 6월달 같은 경우에 그렇죠. 3,316 이렇게 최고점에서 현재는 2,332이니까 작년 고점 대비해서 29.66% 그래요. 대략적으로 한 30%.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까지 이처럼 폭락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율은요. 이러한 환율은 여러분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주식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부동산 가격 또한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리고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경기 자체가 좀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 작년 대비해서 1년치를 딱 놓고 보면 작년 7월 7일 같은 경우에는 최저로 1137원 했다는 거예요. 1달러당 1137원. 그런데 2022년 7월 5일 현재 1달러당 1311원이나 했다는 거예요. 환율이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또다시 환율이 좀 하락해서 현재는 1303원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환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팔고
외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만큼 환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 그러니 안전자산 미국으로,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자이언트 스텝을 해가지고 금리를 0.75나 올리지 않습니까? 따라서 미국의 금리가 더 높다. 그러니 국내에 있는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환율이 이처럼 떨어지므로 외국인들은요, 국내 주식을 팔아도 달러로 환전할 경우 원화가 더 많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7월 7일만 하더라도 1137억 원을 가지고 이제 1달러로 받았는데 이제는 1311원을 줘야 1달러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외국인 국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뭐다?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국내보다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국내 외화가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달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381억 8천만 달러로 한 달 사이에 94억 달러가 감소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94억 달러가 한 달 사이에 94억 달러가 감소됐다는 이야기는 금융위기였던 2008년도 11월달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수준으로 외환 보유액이 감소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부 텍사스유 또한 한 달 전에 배럴당 122달러에서 현재는 100달러가 무너진 상태죠. 아니 한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급등하다가 이제는 또 기름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앞으로 세계 경기도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기름값이 떨어지는 이유, 그러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 앞으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기름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여기에 2022년 6월달 소비자 물가 동향인데요. 6월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6.0%나 상승했고요. 생활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무려 7.4%가 상승하였다는 거예요. 아니 6월달 한 달 동안 생활 물가 지수가 7.4% 상승. 여러분 월급이 한 달 동안 7.4%가 상승한 게 아니라 물가 지수, 생활 물가가 이처럼 급등하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처럼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소득이 감소됨으로써 당연히 소비자들은, 일반 국민들은 뭐부터 한다?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실질적인 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를 축소를 하고 전략들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소비자들은 물건을 안 사, 외식을 좀 줄여, 그리고 차 운행도 줄여. 1인식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인다는 거죠. 결국 기업이나 또한 소상공인 입장에서 본다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니까 외식을 줄이고 옷을 안 사, 신발을 안 사, 그렇죠? 물건을 안 사. 그리고 대형마트 가서라도 소비를 줄여. 그러니 장사가 안 된다. 또한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사업이 불황이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됐든 기업체가 됐든 긴축 재정을 또 펼 수밖에 없다 봐야 되겠죠. 따라서 명퇴, 퇴사로 또 장려를 하고 신규 채용을 이제 꺼리게 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국에요. 주식을 투자한다, 가상화폐에 투자한다, 부동산에 투자한다. 어떻게 보면 좀 조심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주식이나 가상화폐, 이거는 말씀드리는 안 하고, 부동산 시장은요, 2021년 중반기를 정점으로 해서 서서히 지금 가격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자금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다면, 이제는 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과거처럼 부동산 가격 급등은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재테크 시장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표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